안녕하십니까. 안세야 대표 황희종 회사입니다. 오늘 이제 453강은요. 이제 가끔가다 직원들이 질문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과거에 10년 전에 창업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있던 명의분산이 많이 돼야 됐었으니까 직원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이 있는데 이걸 현재 다시 본인 주인한테 환원할 때의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과세가 얼만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대별해 보면 당초에를 그 명의신탁이니까 징여를 보고 그 이후에 10년 동안 가산세를 더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있고 이건 이제 원론적 방법. 근데 이게 입증이 되는지도 문제가 있어요. 현재 그냥 그 주식을 명의신탁된 그 직원이 자기한테 환매 양도하고 양도세를 내는 방법. 아니 현 시점에 그냥 역징여를 하고 그 당시 명의신탁한 거를 이제 하고 징여하는 걸 하고 징여세를 내는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세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해보겠습니다. 그냥 뺏는 방법은 없고요. 그것은 이제 그 분쟁이 벌어지니까 이제 합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창업할 때 불가피하게 직원한테 명의신탁을 했어요. 근데 이제 10년째 이익이 예를 들어서 자본금이 1억인데 매년 단기 순이익 1억 나왔으면서 이거를 배당하지 않고 쭉 축적하는 경우가 10년 되면 10억이 되는 거예요. 이 경우는 이거 10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1년에 1억의 이익이 나는 것은 자본 할인율 10% 나누면 10억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 가치도 10억이 있고 수익 가치도 10억이 있고 그걸 두 개 평균해도 10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1억짜리 자본금이 10억이 되고 1천만 원짜리 그 중에서 10%의 지분이면 1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먼저 그냥 과거 그때 명의신탁 잘못한 거다. 그래가지고 그때의 개념으로 그대로 징여세를 내는 방법이 있어요. 과거 시점 명의로 이제 징여세를 낸다. 아직 징여세 그 과세 순월 시효는 이렇게 이제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15년 또 뭐 알 때까지 그냥 되는 무한정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 때나 이렇게 해도 돼요. 자, 명의신탁했던 옛날을 과거를 그대로 명의신탁으로 시인하고 그 당시 그 징여로 봐서 그 이후 가산세까지 쳐가지고 쭉 계산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자, 10년 전 명의신탁 한 1,000만 원에 대해서 10%의 징여세는 100만 원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무신고를 했다고 치면 20% 가산세니까 그 당시 100만 원에 대해서 20% 하면 20만 원 가산세가 되고 그 다음 미납부 가산세는 이제 2020년까지는 하루에 10,000분의 3이었으니까 이걸 연으로 한 사람은 11%쯤 됩니다. 11%를 10년치를 곱한다고 치면 세금 100만 원에 대해서 11% 곱하고 이거 10년치를 하면 1,110만 원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세금에다가 무신고가세에다가 미납부 가산세 다 쳐봤자 100만 원 플러스 20만 원 플러스 110만 원이 되니까 다 합해서 230만 원의 세금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예 옛날부터 했던 것을 그냥 그대로 인정한다고 치면 230만 원 세금이 나온다. 자, 현재 시점 이것이 주식가가 1,000만 원짜리가 이제 1억 원이 됐으니까 양도로 본다면 양도 어떻게 되냐? 양도가에 1억 원이 되고 취득원가는 당초 1,000만 원이 돼서 빼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은 8,750만 원의 양도 차익이 되고 이것이 중소기업의 경우라면 10%의 양도세율을 적용받으니까 8,750에서 10%하면 875만 원이 되고 여기다가 지방주민세까지 하면 962만 원이 됩니다. 이것이 중소기업이 아니고 일반 기업, 이게 서비스업, 뭐 회계사업 이런 거라고 치면은 세율이 20%가 되니까 8,750에다가 20% 곱하기 1.1배라면 1,225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최소 962만 원 아니면 1,925만 원이니까 원래대로 옛날에 명의신탁한 걸 징여를 했을 때보다 훨씬 세금이 한 두세 배, 세 배쯤 나오죠. 자,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양도를 봤을 때 얘기고 또 현점에 아예 역징여로 보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직원 오너가 직원한테 명의신탁한 것을 직원이 이제 다시 현재 역징여를 하는 걸 볼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징여 금액은 이제 1,000만 원짜리 액면까지만 시가가 1억 원이 나오니까 1억 원이고 이 명의신탁에 대해서 이제 징여세 공제는 없습니다. 1억 원에 대한 징여세율 10%니까 1,000만 원이 되고 그래서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의 징여세를 낼 것이냐 아니면 960만 원의 양도세를 낼 것이냐 아니면 230만 원의 당초의 징여세를 해서 가산세를 낼 것이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 1번이 입증이 잘 안 되면 이제 곤란하죠. 그래서 2번, 3번을 택해야 되는 것이다. 1번 입증이 잘 되면 좋습니다. 그 당시에 명의신탁 계약이 약정이 돼 있고 실제 불입을 직원이 하지 않고 기업 창업주가 했을 때 이제 입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약하게 선택할 수 있는데 입증력에 문제가 있다. 그러나 2와 3번 같이 현재 시점에 양도를 본다든가 현재 시점에 증여를 본다는 것은 그냥 그대로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니까 과세한청에서 이의를 제기할 리가 별로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이 금액이 이제 1억 원이니까 10%로 끝나는 것이지 만약에 평가액이 1억 초과에 5억까지는 20%가 되고 5억 초과에 10억까지는 30%가 되고 10억 초과하면 30%, 40%, 30억 초과하면 50%가 되기 때문에 이 주식의 값이 이제 이렇게 액면가 얼마 안 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크면은 그때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과거에 명의스탁을 환원해가지고 그걸 입증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명의스탁 주식기준 금액이 소액인 경우는 명의신탁 시점에 증여한 것으로 봐서 그걸 아무리 가산세를 때려도 원금이 작기 때문에 얼마 세금이 안 나올 수 있는 일본의 상황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이제 이런 걸 다 해도 현재 양도나 현재 증여가 더 편할 경우는 이렇게 하는데 그건 이제 양도세가 최소에 나올 때 일이고 금액이 얼마 안 돼서 10% 정도로 나오고 중소기업이고 또 증여세도 1억 내외가 돼가지고 10%일 때는 현재와 같은 이제 양도 시점, 양도 방법이나 현재와 같은 증여 방법도 세금이 1,000만 원 내외로 막 방어할 수 있으니까 이런 명의스탁 환원에 대한 복잡한 문제가 한 1,000만 원대로 끝낼 수가 있다. 근데 물론 이것이 10배가 되면 1억이 되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또 올라가는데 그건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겠다. 이렇게 세 가지 계산 방법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한세인의 박인정이었습니다.